하겠습니다. 신동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명지단계 신동일입니다. 제가 지금 보다가 차간 사고가 나서 순서가 바뀌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좌장님한테 제가 이제 부탁을 받은 게 당연히 우리가 이 세션이 이제 탄소 중립에 관한 세션인데 저는 이제 공정 시스템 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 시스템 공학이 결국 그동안에 시도해온 게 결국 디지털 전환 기술을 갖다 개발한 게 아닌가.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공정 시스템에서 저희가 설계나 아니면 실시간 최적화나 아니면 뭐 이상 상황 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디지털 전환,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그동안에 그 막대한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이 가능할까. 그래서 결국은 의사결정을 갖다 도와주는 건데, 우리가 실시간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이 설계 과정에서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AI 기술을 갖다가 개략적으로 소개를 갖다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 디지털 전환 기술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빅데이터하고 AI만 오늘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디지털 전환 기술이 전 산학이나 다른 학문에서 많이 진행됐지만, 우리 공정 시스템 공학도 그거에 못지않게 이 공정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그동안 기여를 해왔다는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공정의 어떤 특성이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요구하는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결국 이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오늘 세션에서 뭐 수소도 쓰고 신재생 전기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빠르게 공정의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설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 다음에 당연히 뭐 현재도 많이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시간 원전 최적화를 갖다가 물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오퍼레이션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효율이 가장 높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시간 최적화를 통해서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 그 다음에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설계 단계도 있고 일반적인 운전 사항도 있지만,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탄소 중립에서 보다 타이트하게 우리가 이제 공정 운전하게 되면 초창기에 이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이상 상황에 대응을 잘 못하게 되면 우리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물론 우리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이상 상황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단순히 사고 예방적인 측면에서 이상 상황 관리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탄소 중립에서 어떻게 이상 상황 관리가 활용될 수 있나,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저희 연구실은 관련해서 뭐를 했나 말씀드리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전환하게 되면 그리고 다른 학문 분야 일처럼 들리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디지털 컴퓨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화학공학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저희가 쓰는 이제 디지털 컴퓨터가 지금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가 이제 하나의 체계로 통일이 됐지만, 초창기에는 디지털 컴퓨터 여러 가지 구조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통일이 된 게 지금 폰 노이만 구조의 컴퓨터죠. 그래서 송윤일 박사님도 인연을 가지고 있는 이 폰 노이만이 이 찌리공대에서 학부 과정에 이 친구가 이제 화학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그 디지털 컴퓨터가 절대적으로 화학공학을 한 사람하고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게 화학공학이 결국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 친구는 화학공학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수학을 좋아했지만, 아버지가 너 수학해가지고 먹고 살기 어렵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의 강권에 의해서 파공을 한 경우지만, 어쨌든 간에 이 화학공학이 우리 현재 디지털리제이션에 많이 기여를 했다. 그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분 연결돼서 당연히 이거만 하신 게 아니라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논문을 갖다 내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그러니까 40년대 우리가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 조금 전에 본 그 애니악, 그 다음에 의외로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유닉스가 이 60년대 후반에 나오면서, 현재는 물론 저희가 대부분이 리눅스를 쓰고 있지만, 그 리눅스의 모태가 70년대 초반에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많은 슈퍼컴퓨팅 관련 회사가 생겼다가 다 사라졌죠. 사라지고, 그 다음에 쭉 지나가 와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딥러닝이 많이 기여를 했지만, 결국 설계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심볼릭한 나레지가 우리 설계 자동화에 많이 도움이 되게 되는데 요 IBM 마스니 보게 되면은 심볼릭 나레지를 갖다 이용해서 이 퀴즈 대회에서 사람을 꺾은 상당히 이제 추론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결국 하나로 조합을 하게 되면 또 하나 이제 프로그래밍도 하나 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1940년대 디지털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쭉 나왔었는데 여기 많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화학공을 하신 분들이니까 이 주기율 표준 측면을 정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처음에 나오는 언어가 A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는 저희가 1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포트란이 나왔다가 특이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당연히 계산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갖다가 지금의 인공지능처럼 추론에 사용할 수 없을까? 그래서 동시대에 컴퓨터를 사용해서 계산을 잘해보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어떤 지능적인 일을 해보자. 이 동시대에 이제 발생한 문제에서 요 리스비란 인공지능 언어가 초창기에 포트란을 같이 나왔다가 물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1994년에 파이썬이 많이 줄을 잡고 있는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발전이 이루어졌고 종합하게 되면 정리하게 되면 결국은 많이 영상을 보신 이걸 정리가 되겠습니다. 눌러주시고 누르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미지를 보면 돼. 하나를 정리하면 뭐 많이 보신 이 영상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는 당연히 정보를 갖다 어떻게 디지타이즈 할 것인가, 디지타이제이션이 이제 주류를 이루다가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지금 내가 유용한 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디지털리제이션이 이제 주로 이제 IT 시대에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이제 화학 공장도 이렇게 많이 이제 자동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할 텐데 그러면 결국 기존에 이제 자동화 수준으로 넘어가지고 우리가 보다 많은 정보를 갖다가 보다 세밀하게, 보다 실시간적으로 모으고 있는데 걔를 가지고 이제 뭐를 갖다 할 거냐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정보의 수급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이 기존에는 기존과 오는 뭐 차원이 너무나 다른 정보를 모으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저도 이게 이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엑사바이트 보통 우리가 요새 테라 아니면 펩타바이트 수준인데 2025년 되게 되면 하루에 요 460만 엑사바이트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도 보게 되면 우리가 연간 모아진 데이터를 갖다가 DVD에 모으게 되면 우리 지구를 갖다가 6바퀴 넘을 정도로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그전에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주로 이제 정보 처리에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요새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 인공지능이 다시 부활을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지식을 추출할 것인가 물론 예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기 전에도 사람한테서 어떻게 지식을 추출할 것인가 거기 관심이 있었는데 데이터에서 추출하는 거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서 요거 포켓 예측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히 얘에 기반해서 사람의 관여가 없는 어떻게 하면 이거 자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화를 뛰어넘는 어떻게 자율화된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관심을 갖는 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직접적으로 관심 가지는 건 요 AI 빅데이터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해가지고 아주 크게 성공한 게 의외로 이 산업이 아니라 이 스포츠에서 이렇게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스포츠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큰데 이 스포츠라는 걸 갖다가 예측이 가능하고 만든 사례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휴스턴 애스트로스 미국의 그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 알겠지만 결국 이 친구들이 그 미국 야구를 갖다 재미없게 만드는데 많이 일조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6년간 4번간 그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거죠. 그 대표적인 기준이 뭐냐면 이게 비싼 선수를 쌓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야구라는 게 상당히 데이터에 기반한 스포츠죠. 근데 이제 휴스턴 팀은 다른 팀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갖다 모으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의 야구팀을 보게 되면
스텝이 한 100명 정도 수준이 됩니다. 뭐 감독, 코치, 뭐 트레이너 다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 휴스턴 팀은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만 그중에 10명. 그러니까 자기 스텝의 10명이 데이터를 갖다 분석하는데 그 예측 기반으로 이 친구들이 이제 야구를 갖다가 아주 재미없는 스포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얘들이 아니 그 실력이 좋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진 않고 처음에 이제 요 데이터 기반으로 얘가 예측 기술에 기반해서 우승을 할 때 너무나 얘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우승을 한다는 게 자기들 자체적으로 우리가 3년 뒤에 우승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만만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졌고 그 3년 전에 예측을 한 시점에서 얘들이 얼만큼 실력이 없는 팀이냐면은 너무 그러니까 얘가 내진 승률이 이제 그 5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스턴 팀의 저지가 안 팔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이름을 적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승을 하기 위한 과정에 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팀 이름 대신 프로세스라고 저희가 오늘 다루는 그 공정 프로세스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저지를 할 정도로 그 승률이 5할이 안 되는 팀이었는데 결국 이제 남보다 더 예측 기반으로 그러니까 남보다 빨리 디지털 전환해서 크게 성공한 그런 사례가 되는 거고 저희가 공정 시스템 뭐 있냐면은 잘 알다시피 여러분이 우리가 AI가 2번의 겨울을 갖다 겪었었는데 저희 공정 시스템 학문은 AI하고 결국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진 이후에 제가 당연히 물론 제어라는 게 우리가 디지털이 되기 전에 아날로그도 제어를 했지만 결국 이제 디지털 컴퓨터가 나오면서 제어가 50년, 한 65년 전에 이미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화학과학회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화학과학 교육을 잘해보자 69년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의외로 이제 당연히 우리가 많이 가르치는 게 제어, 시뮬레이션, 설계, 2, 3기단 최적화인데 곧 이어서 당연히 이제 시뮬레이션이 나왔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마스터를 쓰고 있지만 1969년에 몬산토가 만든 프로츄렌이라는 시뮬레이터가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설계를 갖다 어떻게 잘할 것인가 설계에 관한 책이 나왔고 학문이 나왔고 그다음 이상진단이 나왔었는데 요거는 조금 학문은 성숙이 덜 됐었는데 미국의 그 쓰리마일 아일랜드 이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성급하게 나온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최적화가 나오고 그래서 AI가 부흥하면서 공정 시스템이 많이 떴다가 다시 AI가 죽으니까 침체기를 거쳤다가 다시 AI가 살아나면서 지금 각각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특이할 거는 우리는 현재 SK60이 처음에 이제 컴퓨터를 도입한 게 1987년 그때 이제 컴퓨터를 도입해서 좀 했었고요. 그래서 AI가 잘 나갈 때는 저희 공정 시스템에 AI 관심을 가지고 뭐 특집포도 만들고 어떻게 하면 AI를 활용할까 많이 관심을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AI의 겨울이 오면서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저도 그래서 이제 많이 고생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AI가 다시 부흥이 됐을 때 심지어 기존에 AI에 연구했던 사람들은 과연 지금 AI가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있다는 게 맞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AI가 이제 2번의 겨울을 갖다 겪은 이유가 당연히 AI가 이제 제시했던 그 장밋빛 미래를 갖다가 충족을 못 시켜가지고 뭐 실패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관심 가진 석유화뿐만 아니라 철강, 시멘트, 디스플레이 다 전부 다 이 디지털 전환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관심 가지는 게 석유화 산업을 갖다가 이제 탄소 중립을 이끌려면 앞에 세션에서 말씀하신 피드스타를 바꾸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결국 이제 공정 시스템 기여할 바는 당연히 우리가 기존 기술 기반이지만 더 많은 실시간 데이터가 오르게 되니까 뭐 디지털 트윈이나 그 다음에 최적화나 아니면 모니터링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원을 갖다 신재생 전기를 쓰거나 수소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갖다 재설계하거나 아니면 재설계할 때 이제 많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결국 어떻게 우리가 운전을 갖다 더 잘할 것인가, 에너지를 갖다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연료를 갖다 대체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재는 물론 우리가 당연히 프로세스까지 튜닝하고 자동을 하고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어떤 자율적인 플랫폼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갖다가 아니면 탄소 저감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공정 시스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실험 기반의 연구는 통상적으로는 어떤 본인의
특정 타임 스케일, 타임 스페이스 스케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갖다 그런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공정을 만들었을 때는 다룬 스케일이 저희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그 각각의 분야에서 로컬 최적화에 머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앞에몰을 갖다가 우리가 이루는데 기존에도 그랬듯이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이 공정 시스템 기술이 활용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앞에서 뿐만 아니라 그런 걸 푸는 게 있어서 저희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공정을 갖다가 제가 장치나 공정을 갖다 스케일업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제 멀티스케일 측면에서 당연히 저희가 이제 지원을 갖다 할 수 있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드맵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실시간 최적화를 갖다 지원하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연호전을 갖다 변경한다거나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새롭게 공정을 재설계할 때 유용하게 지원을 갖다 이제 할 수 있을 것으로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공정 시스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뭐냐면 결국 각각의 분야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결국 걔를 갖다 패키징해서 실제 실행 가능한 결과물을 갖다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결국 설계 단계에서, 그 다음에 생산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서비스 단계에서 당연히 이제 지원이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설계나 자동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그 설계가 그 과거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많이 오래됐지만 자동화가 이제 덜 된 이유가 제어나 그런 거에 비해서 결국 설계는 우리가 그 임펄스 프로그램이지 않나.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저희가 원인을 알고 결과를 갖다 예측하는 건 쉬운데 설계라는 게 과거에 잘 됐는데 내가 원하는 걸 갖다 얻으려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공정이 디자인돼야 되는가. 임펄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자동화가 더 되지 않았나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임펄스 프로그램이 저희가 뒤에 나옵니다만 이런 사진을 가지고 이런 그림 스타일을 만드는 건 쉬운데 제가 이런 그림에서 원래 그 사진을 갖다 추출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임펄스 프로그램은 상당히 포워드 문제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자동화가 덜 됐었는데 기존에는 결국은 이제 사람과 컴퓨터가 같이 설계를 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물론 사람을 갖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많은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AI나 기계학습을 통해서 지금 자동화를 해보자 이게 관심사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내가 좋은 답을 갖다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품질의 답을 갖다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확해야 되고 빠르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논의하고 있는 게 결국 저희가 좋은 품질의 답을 갖다 얻으려면은 보다 많은 그 솔루션 스페이스에서 기존에도 우리가 물론 최적화를 할 때 슈퍼 스트럭처만을 갖다 안 쓴 건 아닌데 기존에보다도 우리가 뭐 몇 개 차원 높은 초구조체를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경우의 답을 갖다 탐색을 해보자. 그게 하나의 그 어프로치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시뮬레이션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물론 과거에 저희가 시뮬레이션 안 했던 건 아닌데 설계된 공정에 시뮬레이션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한번 그 답의 정확도를 갖다가 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론 요게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가능하지만 저희가 그 설계 속도를 갖다 높이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 자체가 자동화되지 않나 이 세 개의 축으로 한번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기존의 설계 자동화 시도를 보게 되면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설계를 많이 하신 그 전문가분들이 본인들의 경험 규칙이 있으세요. 그래서 룰 기반의 설계가 많이 진행이 됐던 거고 또 하나는 설계 문서가 쫙 있게 되면은 당연히 그거 갖다 기계학습이 가능하겠지만 기계학습뿐만 아니라 사례를 갖다 학습하는 사례 기반 설계라는 게 많이 또 정리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두 개를 갖다 이게 상당히 좀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개발 단계에서 사람의 노력이 많이 필요했다 그러면 요새 자율 처리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코드도 저희가 GPT-3에 기반해서 프로그램을 갖다 자동으로 짜주는 프로그램이 있게 되는데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겠다고 스펙을 적어주게 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공정 설계도 이렇게 지식 기반으로 지식을 갖다 자동으로 추출하고 그래서 기존의 설계 문서에서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공정이 자동 생성되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갖다 진행해보고 있고요. 하나의 예로 그 산업부가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제 기존에도 물론 그 스마트 P&ID라는 그 기업에서
그 안전 설계를 했을 때 내가 설계된 문서가 그 규정하고 있는 코드하고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이 룰 기반으로 3,000개의 룰을 갖다 이용해서 설계된 결과를 갖다 검증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안전 설계에 특화하는 경우고 유택이라는 회사에서 룰을 갖다 추출해서 도면에 설계 오류가 없나 이제 그런 이 룰 기반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설계라는 게 학문적으로 이제 설계 자동화가 학문적으로 자리가 잡게 된 건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 결국 이 추론 과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자동화가 좀 안 이루어졌지만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요거는 설계는 아니지만 이제 IBM 아슨이 그 자연어 처리에 기반을 해가지고 그 운전을 갖다가 그러니까 모든 그 설계 문서에서 문서에서 추천한 지식을 갖다 모아놓고 운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그래서 그런 운전 최적화 사례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공정 시스템 공학을 하는 친구들이 만들어온 소프트웨어인데 초창기에 설계 자동화를 많이 시도했었어요. 웨스트버그 어센트 포함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결국 이제 우리가 컴퓨터 능력도 부족하고 알고리즘도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가 보다 많은 데이터, 그다음 컴퓨팅 파워, 그다음 알고리즘의 개선으로 보다 이제 설계 자동화가 좀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뭐 양자 컴퓨터 나오지만 이 컴퓨팅 파워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결국 이제 사람의 설계 능력을 갖다 넘어서야 되는데 그 이미지 인식이나 아니면 음성 인식 그 분야를 보게 되면은 사람의 오류가 대충 한 4%인데 이미 AI가 그 부분을 갖다 뛰어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이제 경우도 활용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슈퍼스트럭처 optimization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분야는 아닌데 기존에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72년부터 이미 논의가 됐던 내용인데 기존에는 컴퓨팅 능력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좁은 영역을 탐색하기가 보다 넓은 영역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탐색하게 되는 경우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탄소 중립 공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가지고 활용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의 어떤 변동성, 신재 생산의 변동성을 갖다 고려해서 스토캐스틱 아티미션을 갖다가 아울러서 이제 결합한 사례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 측면에서 저희가 오토메이션을 넘어서 어떻게 오타노머스하게 할 것인가 그게 결국 핵심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도 저희가 당연히 모델 실시간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있지만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사람이 중간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요새 그 기계학습 모델이 여기다 뒤에 빠져야 돼요. 기계학습 모델이 기존의 그 차원을 넘어서서 멀티스케일을 갖다 어떻게 학습하고 있나 이 알고리즘 측면에서 개선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실시간 데이터로부터 모델 개선이 이루어져서 이 아스펜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셀프 러닝 그 다음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제 뭐 환경에 적응하고 그런 셀프 아티마이징 플랜트가 달성되게 되면 이 또한 그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AS인데 저 화공 플랜트가 저희가 이제 그 사고에 조금 취약한 이유가 저희가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 구성 요소 간에도 상호작용이 큽니다. 이런 요소는 당연히 이제 사고에 취약한 측면이 있게 되는데 물론 기존에도 저희가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제어를 할 때도 당연히 최적 제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어를 할 때도 저희가 뭐 데이터 레컨실리에이션이나 이상 감지의 제어를 갖다 하게 되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 하니엘이 우리가 이제 그 90년대 후반부터 개발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이상 상황 관리를 사고에만 우리가 이제 관점을 뒀었는데 요 이상 상황에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최적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최적점이 너무 고온고압일 경우에 그 포인트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이어질까봐 그 밑에 서브 앞티멀 포인트에서 운전하게 됩니다. 근데 적절한 이상 상황 관리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더 실제 최적의 근접한 그런 포인트에서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 상황 관리 기술도 우리가 탄소를 저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인상 저희는 이런 그 심볼릭 AI나 저희가 뭐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이나 여러 가지 해서 반응 설계나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제 반응도 새로운 반응 경로를 갖다가 우리가 설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구글도 물론 기존의 그 특허 반응을 다 학습을 해서
요 반응을 갖다 생성하는 연구를 했지만 저희도 이제 그 기가습하고 심볼링 나리지를 갖다 결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최적의 반응 연구를 생산할 시스템을 갖다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디지털 팀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은 이제 각각의 요소에서 디지털 팀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체가 이제 통합되지 않은데 뭐 다 모아지게 되면 진짜 많은 부분 예측 가능한 우리가 그 마이너리티 리퍼런스 얘기하는 그게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보게 되면 이게 이분들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계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컴퓨터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분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이것도 결국 이제 꿈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고 시간이 없지만 이제 결국 저희가 디지털 혁명이 아니라 전환이라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과거를 버리자는 게 아니라 과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잘 접목을 하자.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제 그 백악관을 보게 되면은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요 대통령 집무실의 모든 걸 다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존경하는 사람도 물론 자기가 이제 민주당 대통령이면 민주당 대통령도 걸지만 항상 와싱턴, 그 다음에 뭐 링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것 같다 그러게 되죠. 그래서 결국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기존의 핵심 요소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잘 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잘 접목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개 혹은 두 개 정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저희 그 세션 마지막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설계 자동화를 추진을 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설계 자동화를 AI가 하려면 기존의 뭐 반응기 같은 경우는 설계한 드로잉이나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까 최용남 박사님께서 그 발표해 주신 신공정, 신기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는 새로운 기술이나 장치들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설계 자동화를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이제 거기서 이제 기존의 설계 경험에서 그냥 예측 모델이 아니라 지식을 갖다 이제 추출해서 활용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일부 쓰고 있지만 룰 기반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의 설계 경험을 갖다가 데이터가 아닌 하나의 그 지식 형태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보다 이제 폭넓게 활용이 좀 가능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차 사고를 당하셨는데도 오셔서 발표해 주신 신동일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